참 이상한 일이다. 왜 이리 마음이 산란하고 내키지 않는 걸까? 예약한 비행기표를 찾으러 가는 내내 나는 자꾸만 마음이 찜찜했다. 미 국무성과 한의사협회 초청으로 미국 5개 주 순회 강연 일정이 바로 코앞인데 자꾸 떠나기가 꺼려졌다. 나는 마침내 일정을 취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던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하늘의 큰 나무에서 빛이 마구 쏟아지는데 그 위에서 2마리의 쌍용이 서로 엇갈리어 꿈틀거리다간 스르륵 내게로 다가왔다. 다음 날 미국 일정 취소에 따른 뒷정리와 호텔 업무, 밀린 상담으로 하루 종일 분주한 가운데도 꿈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나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 의미를 찾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전혀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뉴영남 호텔 배종순 사장의 처제였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네디라는 홍콩 사람과 결혼해서 홍콩에 살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래, 부군도 잘 지내지요? 나는 커다란 눈에 안경을 쓴 선한 인상의 네디를 떠올리며 물었다. 화교 출신의 그는 홍콩에서 광고 감독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세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젊은이였다. 그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가 배종순 사장의 소개로 나를 만나 초강력을 받고는 허리 통증을 말끔하게 고친 적이 있었다. 그 후에도 네디는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고 했다. 자가용 요트를 타고 구룡반도 앞바다로 나갔다가 폭풍우에 휩쓸려 요트가 뒤집어질 뻔할 만큼 큰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요트 앞머리가 무인도의 한바위 틈에 단단히 끼어드는 바람에 그는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선생님, 제가 그날 살아남은 건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요트 핸들에 선생님이 주신 초강력 실을 붙여놓았거든요. 초강력 빛이 담긴 그 실이 저를 살린 겁니다. 나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그제야 네디의 안부를 물었다. 그래, 부군께서도 잘 있습니까? 덕분에 그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일도 잘 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을 홍콩으로 한번 모셨으면 해서예요. 나는 전화를 끊은 후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가롭게 유람을 다닐 처지도 아니건만 이상하게도 미국 방문과는 달리 마음이 긍정적으로 기울었다. 가만 홍콩이라고? 홍콩이라면 구룡반도가 아닌가? 나는 그 순간 화들짝 놀랐다. 그건 바로 용이었다. 홍콩 하늘에 머물며 그곳을 수호한다는 9마리 용의 꿈틀거림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나는 곧 바로 명상에 들어갔다. 그러자 문득 이렇게 선물로 받은 성자남과 때맞춰 날아온 홍콩에서의 전화, 갑작스런 미국행의 취소, 지난밤의 꿈을 통한 우주마음의 계시, 이 모든 게 한 줄로 꿰맞춰졌다. 마침내 몇 명의 뜻맞는 회원들과 나는 7월 25일 한여름에 홍콩으로 떠났다. 처음 며칠 동안 나와 일행은 네디 부부가 이끄는 유명한 관광지들을 두루 구경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네디 부부가 우리 일행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다. 복잡한 도시와 달이 한적한 바닷가에는 파란 바다와 부드러운 바람, 깨끗한 모래들이 있어 한결 운치를 더해주었다. 그때 네디가 다가와 먼 바다에 떠있는 요트 한 척을 가리켰다.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꽤 크고 화려한 요트였다. 선생님, 오늘 저걸 타고 바다를 한 바퀴 돌 예정입니다. 어서 가시지요. 나는 난생 처음 타보는 요트에 올랐다. 나는 오랜만에 맛보는 한가롭고 편안한 이 평화로움이 참 좋았다. 옳지, 이런 평화로움을 주신 하늘에게 감사의 제를 올려야겠다. 나는 네디 부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근처에 무인도가 있는지 물었다. 여기서 한 30마일쯤 더 가면 괜찮은 무인도가 하나 나온답니다. 한참을 가자 마침내 멀리 둥구스름한 공 모양의 무인도가 보였다. 선생님, 저기 좀 보세요. 나는 그들이 가리키는 대로 해안 쪽을 바라보았다. 저런, 조금 전까지도 잔잔하던 섬 해안 쪽에 제법 덩치가 큰 파도가 사납게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차마 위험을 무릅쓰고
억지고 섬에 오르고 싶지 않았다. 천재란 하늘과의 교감이면서 동시에 자연과의 교감이기도 했다. 마침내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멈춰 서고 곧이어 천재가 시작되었다. 나는 온 정성을 다해 잔에 술을 따랐다. 그 감사함을 담아 잔을 하늘 높이 올릴 때였다. 갑자기 번쩍하면서 주변이 환해지는가 싶더니 번개가 내 잔을 내리쳤다. 꺄! 뒤에 둘러서 있던 여자 회원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런데 세 번째 잔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이번에는 아예 불기둥처럼 큰 번개불이 잔 위로 다시 내리쳤다. 세 번째 모두 정확히 잔 위로 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이제 반쯤 넋이 나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놀란 표정만 봐도 이게 꿈이 아닌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틀림없는 성광의 빛이었다. 나는 한편으론 뿌듯하고 또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다. 나를 통해 우주근원의 빛이 온 건 분명 영광이지만 그만큼 빛의 정신을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 또한 무겁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우주의 빛이 내렸던 잔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했다. 천재가 끝난 후 옷이 젖어 선실에도 못 들어가고 가판에서 뭉기적 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소리쳤다. 선생님, 옷 좀 보세요. 왜 내 옷이 어때서? 되물으며 옷을 더듬던 나는 깜짝 놀랐다. 어느새 옷이 바싹 말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천재가 끝나자 구룡반도는 어느새 천재를 드리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와 있었다. 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다, 그리고 멀쩡하게 마른 옷 등이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 능청을 부리는 듯 말이다. 아, 이래서 나를 구룡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가판으로 스치는 해풍을 맞으며 나는 벅찬 감정을 느꼈다. 만약 미국으로 갔으면 내 이름을 날리고 몇 푼의 금전적 이익을 챙겨올 수 있었을 게다. 하지만 하늘의 마음과 이처럼 진한 만남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순결을 경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보이지 않게 나를 조정해 주시는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나는 그 모든 게 우주 마음이 이 자리로 내리신 긍정과 격려와 축복의 흔적으로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였다. 나는 이번에는 성자남을 허락하신 우주 근원의 빈 마음에 감사를 올리며 두 번째의 잔으로 하늘에 올렸다. 그러자 아까의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 보이듯 또다시 잔 위로 번쩍 번개가 내리꽂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선생님, 주위를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인가 하고 바다를 보니 비가 내리는 중인데도 쌍무지개가 떠올렸다. 하나는 바다 쪽 수평선에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가운데 두고 감싸 안듯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참으로 보기 드문 장관이었다. 그와 함께 이번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빗비가 마치 온 세상에 뿌리는 금빛 씨앗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쌍무지개와 빗비의 황홀함 속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잔을 하늘에 올렸다. 보통 천재를 드릴 때처럼 경배와 축원, 그리고 다짐의 마음을 담은 잔이었다. 마침 이 근처에 무인도가 몇 개 더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그래요, 잘 됐군요. 그럼 내친 걸음이니 한 번 더 가봅시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배를 그쪽으로 돌리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잔잔하던 바다가 우리가 무인도 쪽으로 다가가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동을 치며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모아보았다. 하지만 이렇다 하게 잡히는 상이 없었다. 천재를 취소해야 할 만큼 무언가 부정적인 기운이 보여야 할 텐데 백지장처럼 깨끗하기만 한데 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주 마음의 뜻을 읽을 수가 없었다. 아까 무인도가 몇 개 더 있다고 했죠? 그럼 한 번 더 그쪽으로 가봅시다. 3~3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3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정감을 떠올리며 괜스레 미안해하는 네디 부부에게 말했다. 하지만 세 번째 무인도에 도착하자 나는 그만 망연자실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무심하도록 잔단한 주변 바다를 비웃듯이 섬 주변에는 다시 또 무서운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이쯤 되고 보니 나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른 때 같으면 줄기차게 퍼붓던 비도 멈추고 무섭게 다가오던 태풍도 비켜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잔잔하던 섬이 내가 다가가기만 하면 무섭게 풍랑이 몰아치다니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다른 섬으로 가봅시다. 나는 마침내 또 한 번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쾅당쾅 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화창하던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하고 이젠 아예 잔잔하던 바다에도 파도가 일렁였다. 엎친 데 엎친다더니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꿈에 보았던 용들이 내 머릿속을 미로처럼 휘젓고 다녔다. 앗, 용이라 용 그렇다면 혹시? 나는 그동안의 혼돈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원래 용이란 동물은 물과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던가. 그런데 그동안 꼭 섬만을 고집했으니 문제가 생긴 거였다. 천재를 모셔야 할 장소는 섬이 아닌 바다 위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요트의 기관실 쪽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무슨 일입니까? 고장이에요? 이상한데요? 새어나온 오일이 좀 탄 것뿐인데 그렇게 연기가 나다니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이런 심한 연기는 또 처음 보네요. 하여튼 모터는 괜찮습니다. 모터를 보고 온 기술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로써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였다. 배를 좀 세웁시다. 그래요, 여기가 천재를 모실 곳이에요. 나도 조금 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바다에 나와서 보고 겪었던 일들이 우주마음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이곳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육지에만 명당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명당이 있어요. 땅에 지기가 있다면 바다엔 해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지금 여기서 바로 해기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모터 소동이 바로 그 증거지요. 하늘이 장소를 찍어준 거예요.